맨발로 걸어서 많은 병이 치유된다. 그리고 암도 치유되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난 8년간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해오고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맨발로 걸으시고 각자 돌아가셔서 맨발 하시면서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본인이 치유된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증언해 주신 겁니다. 제일 관심들이 많으신 부분들이 암에 대한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암 환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당장도 생사의 갈림길에 쓰신 분들도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치유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의학을 도움을 받아도 또 치유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치유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선언받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2001년도에 청계산의 이주서 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살겠다는 분이 청계산을 맨발로 걸어서 암세포가 다 없어졌고 건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저쪽 금대산에 박성태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평생 전국의 산을 3,000개 이상을 등반한 등산가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흉추 9번, 10번이 암세포로 썩어가지고 새까맣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더 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 말기로 PSA 지수가 93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편히 돌아가셔서 쉬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집에 와 있는데 따님이 제가 쓴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을 사다 드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 그 책을 읽어보신 박성태 교수께서 맨발로 걸으면 살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집 뒤에 금대산을 처음에 한 2주간은 기어서 올라갔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힘이 나면서 아침에 올라가서 오후까지 맨발로 계속 걸었더니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어요. PSA 지수가 935가 0.358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새까맣은 흉추 9번, 10번이 하얗게 재상됐습니다. 자, 의사가 깜짝 놀래,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암이 맨발로 치유된 겁니다. 설령 현대의학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경우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맨발로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에는 하루 종일 맨발로 걸으시면 반드시 살아나신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맨발 하십시오. 그러면은 살아나십니다. 사즉생입니다. 내가 죽기로 살기로 맨발하면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맨발 걷기와 협치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수술하거나 또는 항암을 하거나 또는 방사선을 받으시는 경우에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우에 맨발로 걸으시면 그 후유증이 최소화됩니다. 항암으로 엄청나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별 어려움 없이 항암을 넘어가세요. 그리고 방사선도 마찬가지고 현대의학으로 급한 수술을 하거나 또 현대의학으로 급히 항암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암이 제어된 상태에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보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저는 현대의학과 맨발 걷기의 협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항암하시고 또 치료를 받고 계시고 방사선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맨발 걷기 하지 마라, 너무 차운데 나가서 맨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 전국에 지금 암 전문 병원에서 또는 한방병원에서 또는 요양병원에서 주변에 흙길을
또는 황토끼를 만들어가지고 입원한 환우분들을 맨발로 걷게 하는 그런 암병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맨발로 걸으시면은 도움이 된다. 보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패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믿으셔야 되거든요. 자, 맨발로 걸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됐으니까 나도 하루 종일 맨발로 걸어서 치유되겠다. 이렇게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맨발로 걸으시면 빠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 소리 들으면은 뭘 해보고 싶고 또 뭘 해보고 싶고 막 왔다 갔다 하시면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면 교사의 교훈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거기에 맞게끔 노력하시고요. 맨발은 치유한다. 빵은 치유한다. 맨발로 걷는 순간 치유의 스위치는 켜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생기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암 이외에도 불치병으로 알려진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과 같은 사례들도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이사장님이 7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다가 맨발로 걸어서 지금 11개월 만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던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인천의 나사렛 국제병원의 현직 이사장님이시고 50년간 유명한 한의사로 인수를 펴오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의 파킨슨병은 치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죽는구나.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집 뒤에 청량산을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가지고 계시던 모든 증상들이, 예컨대 첫 번째, 변비, 매일 관장을 해야 될 정도의 처참한 그런 삶의 변비가 완전히 없어졌고, 그리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했는데 기억력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손이 덜덜덜 떨렸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맨발로 걸을 수 있는데 이제 혼자서 지팽이 짚고 산을 막 오르락내리락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도 지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사실을 한 대형 신문에 보도를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 영상을 보신 파킨슨병 환자들이 맨발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에게 알려오신 분만 7분이 맨발로 걸어서 파킨슨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지금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고혈압이면은 평생 고혈압입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본태성 고혈압 이런 거는 원인을 모른다고 돼 있어요. 당뇨도 원인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맨발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우선 왜 고혈압이 생기느냐? 신발을 신고 사시면은요, 몸 안에 활성산소가 가득합니다. 활성산소가 가득하면은 그 활성산소가 과산화지질을 만듭니다. 그 과산화지질이 혈관 속에 막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깨끗했던 수도관이 계속 침착되면은 수도관이 계속 좁아지잖아요. 거기다가 신발 신고 사시면은 우리 적혈구의 표면자라가 낮아가지고 혈액이 계속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은 이 좁아진 혈관에 끈적끈적한 혈액을 통과시키려면은 어떻게 돼요? 압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신발을 벗고 땅속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야 돼요. 활성산소가 중화되면 과산화 지질들이 녹아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묽어지니까 압력을 굳이 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고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경우에도 왜 당뇨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맨발 걷기의 관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에는 두 가지 당뇨가 있어요. 제1형 당뇨가 있고 제2형 당뇨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한 10%의 당뇨 환자들이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췌장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베타세포가 파괴가 돼가지고 인슐린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런데 왜 베타세포가 파괴되느냐? 이거는 자가면역 기전의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가면역 기전의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면역계가 정상작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정상작동을 못하느냐?
외부에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스스로 그걸 막아내라고 면역계를 장착시켜 놨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하려면은 땅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구도체의 신발을 신고 살기 때문에 땅속에 전자가 올라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면역계가 정상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막아내라고 만든 면역계가 자기 세포가 적인 줄 알고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에 어떤 경우에는 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을 공격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각종 자가 면역 질환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당뇨병이 걸린 분들은 췌장에 베타세포를 공격한 거예요. 베타세포가 파괴돼. 그래서 인슐린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1형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제2형 당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2형 당뇨입니다. 제2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생성된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의 발전소에 문을 열고 포도당을 밀어넣어야 돼요. 그걸 밀어넣어야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하고 타가지고 거기서 ATP라는 에너지 대사가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열어 젖히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뭐냐? 바로 전자를 받아서 충전돼 있어야 돼요. 특히 당뇨가 생긴 분들은 신발을 신고 살기 때문에 전자가 제대로 보충이 안 돼요. 밀어넣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인슐린 저항성이 높느냐? 이거는 설명을 안 해줘요. 몰라요. 바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항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맨발로 걷기 시작하시면은 땅속에 전자가 막 올라와가지고 면역계가 막 충전이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문을 막 열어 젖히는 거예요. 포도당이 막 들어가요. 그거 막 타요. 혈중 포도당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당뇨를 가지신 분들 2달 정도 맨발로 걸으시면 다 정상으로 내려옵니다. 왜? 포도당을 막 밀어넣어가지고 포도당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도 치유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지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8년간의 그런 치유의 기적들의 그런 경험들에 근거한 사례들입니다.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보시면 돼요. 해서 내 몸이 좋아지지 않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맨발로 걸으니까 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자꾸 알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가 되고 그렇게 젊어지고 살아가는 게 막 행복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신다고 돈도 한 푼 안 들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한 삶을 다 같이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